네, 내 생애를 기록하고 기억하게 하기, 개인 아카이브 만들기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가 조금 길어서 1, 2부로 나눠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내가 이 아카이브를 만들 필요가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검토해보고 조사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기가 이제 아카이브를 만든다는 것은 필요하니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개인의 필요가 또 다른 사람들의 필요하고는 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인 만족만을 위해서도 만들 수도 있지만 아카이브를 만드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고 또 비용이 듭니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 이 필요성에 대한 자기 자신의 그 의식이 되든가 아니면 주변 사람들도 필요성을 이렇게 인식을 해야 이렇게 효과적으로 또 스무스하게 아카이브가 만들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선 내가 이게 필요한가 아닌가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되고, 이게 특히 개인 아카이브의 경우니까 주변의 친구나 가족이나 친지가 이러한 의도를 이러한 기획을 지원해주고 도와줘야지 이 아카이브가 잘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도 그 필요성에 동의를 해야 된다. 혹은 이 개인 아카이브가 하나의 가족 아카이브가 된다면은 가족도 이것이 필요하구나. 우리 가족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고 우리 가족이 살아온 그런 그 내용들이 있는 기록들을 보존해서 우리 가족들이 전부 다 같이 필요하면 보고 또 후손들에게 이 기록들을 필요하면은 물려줘야겠다는 그런 필요성을 가질 때 이제 좀 잘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개인 아카이브는 보통 많은 그 개인이 많은 조직에 속하게 되죠. 뭐 동창회든 뭐 동호회든 어떤 뭐 단체든 교회든 이런 그 조직에 속해 있는 개인이 그런 조직에서 활동하는 것들, 그런 모임에서 활동하는 기록들을 이제 자기의 주요 사회적 활동으로 많이 하게 되는데 역으로 그런 그 단체나 조직에서 당신이 갖고 있는 그런 기록들이 우리 조직의 활동을 보여준 기록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라고 인식을 할 수도 있고 그 조직에는 아카이브가 없어서 이런 개인의 아카이브에 그런 기록이나 정보를 의존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조직도 필요하면은 이 개인 아카이브를 만들 때 협조할 수도 있고 지원해 줄 수도 있고 특히 이제 금전적인 문제에서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가 제가 이제 후술하겠습니다만 그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인 아카이브는 한 개인이 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 개인이 어떻게 사회적 삶을 살아왔는가, 개인의 어떤 역사가 어떤 식으로 그 사회 속에서 형성이 되고 사회에 영향을 주고 또 영향을 받았는가 하는 걸 알 수 있게는 굉장히 일차적인 자료죠. 그래서 그 사회에서도 어떤 개인을 이해하고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개인의 기록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기록은 영구적으로 보존된다면 이 과거를 연구하는 그 역사를 위한 기본 자료입니다. 사료라고 우리가 그런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개인 아카이브를 만들게 되는 거는 자기 개인이 뭐 대단한 거라 생각하기 쉬울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후대 사람들이 당대의 역사를 이해하고 쓰게 하기 위한 그런 기초 자료를 남겨주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기록을 남기면 자기의 역사가 남고 자기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자기의 역사는 지워진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카이브를 항상 얘기를 할 때 이 사회에서의 요구, 역사 연구의 요구 같은 것들이 어떤 큰 그 동기가 되고 필요성이 되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다라고 한번 강조를 합니다.
내 개인의 아카이브가 이 사회에 왜 필요한가 하는 얘기를 좀 체계적으로 해보면은 우리는 과거를 이미 다 알고 있는 걸 생각하기 쉽지만은 사실은 과거 혹은 역사는 우리에게 외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배우려고 알려고 해야만 알 수 있고 그나마 그 알려는 노력에 비례해서 조금씩 알아지는 게 우리가 외국에 대해서 알려면은 그 뭐 조사해보고 막 이렇게 분석해보고 찾아봐야 그 외국을 좀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과거도 사실은 외국에 비교된다 이거죠. 조사하고 연구를 해야만 그 과거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과거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조사하고 연구해야 알 수가 있습니다. 기록을 통해서만 그리고 과거를 알 수가 있죠. 우리가 기록을 안 남기면 과거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의 과거는 이 사회의 과거의 일부입니다. 제 역사가 이 사회의 역사의 일부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떤 기록을 남기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의 기록이나 말만 역사에 남게 되면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그 역사적인 어떤 사실의 발견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집단적 기억으로 남아 있는다고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자기의 역사가 제외된 혹은 자기의 역사가 소외된 그런 사회의 집단적 기억을 나와 직결된 사람들 또 내 후손들이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우리가 항상 이렇게 강조하는 말인데 기록이 없으면 역사가 없다 그런 말 합니다. 그러니까 내 개인 아카이브가 없으면 내 개인의 역사도 없는 것이다. 뭐 한평생 살다 가는데 뭐 이렇게 살다가 없어지는 거지 하고 그런 관점을 가질 수도 있지만 삶의 흔적을 남기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본성상 또 삶의 어떤 흔적을 좋은 흔적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남겨서 우리 인류 사회가 이렇게 좀 나아지기를 바라는 그런 그 개인의 속성이 있는데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인식한다면은 우리가 기록을 만들고 또 기록을 남겨서 아카이브를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이것이 하나의 그 역사를 알게 하는 자료가 되게 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카이브를 만들려면은 자원이 필요합니다. 자원이라 그러면은 시간적 자원, 공간적 자원, 재정적 자원 등등 여러 가지가 요구되는데요. 시간적 자원, 인적 자원은 자기가 하는 거고 자기 동료가 하는 거니까 이 경우 특별히 어떤 조직체의 아카이브와는 달리 어떤 인적 자원이 더 요구되는 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시간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의외로 이렇게 아카이브를 만들 때는 내가 속한 공동체죠. 친구들 모임이라든지 동창이라든지 뭐 동호회 어떤 교회라든지 무슨 뭐 절 같은 이런 사원 같은 단체 이런 클럽들이 그 아카이브를 만드는 자금을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그 공동체 어떤 동창회든 어떤 단체든 교회나 절 같은 종교 조직이든 그런 데는 필요한 데 쓰는 자금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개인에게 그런 자금을 지원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뭐 마을 아카이브나 어떤 그 시에서 시민들의 어떤 기록 활동을 지원해 주는 그런 자치정부들이 있습니다. 청주시가 대표적인데요. 이런 시군구의 자치정부나 중앙정부에서 그 아카이브를 지원하는 그런 활동비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정한 훈련을 받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은 개인 아카이브나 어떤 마을 아카이브 같은 걸 만드는 건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많은 경우 한 달에 한 100만 원 이상 지원한다고 제가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그 공공기관의 자치정부에서는 개인이 하기 어려운, 구축하기 어려운 아카이브 시설을 갖다가 무료로 제공해 줄 수도 있습니다. 아카이브가 잘 구축이 됐으면 그 시설을 제공해 준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보존서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 시설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새 와서 특히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이런 이제 지방 정부나 중앙 정부에서 아카이브 지원 서비스를 해줄 수가 있는데
이제 기록을 종이 기록이 많죠. 사진이나 뭐 이런 또 옛날 오래된 비디오 테이프 같은 아날로그 기록들이 많은데 이런 것을 디지털화해서 디지털 기록으로 전환시켜주는 거 비용이 꽤 들어가는 일인데 이런 것을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또 체계적으로 어떤 주제가 이런 개인 아카이브, 그 개인이 어떤 그런 사회적으로 필요한 주제에 관련된 활동을 하신 분이라면 구술을 받아서 최근까지는 뭐 정치인들의 구술을 많이 받았는데 뭐 이제 사회운동이나 뭐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 구술을 받는 경우도 이제 흔히 활성화돼 있고요. 근데 구술을 체록하는 것도 지방 정부나 어떤 조직 단체적인 차원에서 서비스가 되고 있는 그런 지원 사항들입니다. 자, 이런 여러 소스를 통해서 내가 내 아카이브를 만드는데 그냥 내 돈으로만 하지 말고 이런 공적인 자금이나 지원 시설들을 활용하는 것도 유용하겠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카이브를 만들 때 이제 고려할 사항, 이게 지난번에 한 얘기의 좀 더 구체적인 부분인데요. 실질적인 고려 사항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특히 기록과 관련된 그런 고려 사항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선 내가 이런 아카이브를 만들 기록이 내가 갖고 있는가, 주변에 누가 갖고 있는가,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나 조직들이나 가족들이 갖고 있는가, 쉽게 수집될 수 있는가, 이런 점을 한번 고려해 봐야죠. 기록이 없이는 아카이브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록들 중에 상당수가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록들인가, 오래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록들인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면밀하게 이러한 거 가치가 있는 거 여부를 결정하는 거는 평가, 기록물 평가 과정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이건 이제 추후에 좀 진행할 과정이고, 우선 예비적으로 사전적으로 기록 어떤 기록에 대한 어떤 개념 어떤 것들이 되게 있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기록들 혹은 내가 수집할 기록들이 오랫동안 영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록들인가, 그런 것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 그 다음에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게, 이 기록이 나만 좋자고 있는 게 아니고 어디 뭐 이렇게 꽁꽁 싸매서 보물상자에 넣어놓자고 있는 보물이 아니고 실제로는 누군가 이 기록들의 내용을 보고 쓰여져야 되는 기록들이죠. 기록이 나중에 누군가에 의해서든 이용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제 기록이 좀 남아있다면 나중에 역사가들이 제 분야에 관한 그런 역사를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기록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제 어떤 분야에서 일을 했을 때 그 업무 일지가 있는데 그런 업무 일지를 안 버리고 갖고 있는 이유가 혹시라도 이러한 제가 활동했던 수행했던 업무를 기록한 업무 일지가 그 분야의 역사를 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 일지를 갖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이제 가치가 있다고 평가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은 이제 기록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건 돈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기록 수집 보존 비용이 나한테 있는가, 혹은 누가 나를 도와줄 수가 있는가. 그래서 누구라는 거는 이제 주로 단체, 뭐 정부를 얘기하는 건데 그런 자기 비용이든 공적 비용이든 이런 것을 이제 수집하고 보존해서 유지할 비용이 있는가. 우리가 그걸 갖다가 이제 지속 발전이 가능한 아카이브의 조건 중에 하나라고 그러는데 재정적인 조건, 그다음에 끊임없는 이 기록 아카이브에 대한 이용의 요구 뭐 등등이 계속해서 이 아카이브가 존속하고 발전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록이 다 수집됐을 때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게 하면 좋겠다 하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게 개인 기록이나 지극히 이제 작은 집단의 기록이기가 쉽기 때문에 이런 기록들을 어떤 그룹의 사람들이, 어떤 집단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용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한번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런 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이제 기획으로 좀 만들어놔야, 기획서로 만들어놔야 어떤 뭐 이제 공적인 기관, 뭐 시정부나 뭐 구청이나 이런데 아카이브를 만드는 이제 비용을 지원할 때 이렇게 활용하거나 제출할 수가 있게 되겠죠. 네, 이런 것을 한번 고려해 본다는 점인데, 자 이렇게 뭐 고려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하나 체크를 하면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만드는 과정을 기록으로 만들어 놔야 돼요. 내가 아카이브를 만들 때 이러이러하게 오늘은 뭘 했고 오늘은 무슨 기획을 했고 오늘은 무슨 자료를 만들었다. 어떤 활동을 하면은 반드시 그 성과물이 남습니다. 그것이 기록으로 남는 거죠. 뭐 이렇게 글쓰기가 어려우면 그때그때 이렇게 이제 스마트폰에다 녹음을 해도 되고 어떤 식으로 촬영을 해놔도 됩니다. 저는 이제 많은 활동을 할 때 사진 촬영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제 녹음을 하거나 메모를 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인 그 기록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일을 또 이제 기록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아카이브 만드는 과정도 이렇게 차근차근 메모를 하고 기록을 해두면은 도움이 됩니다.